뉴스 신세계, 오늘도 역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권의 어떤 공천 개입 의혹. 네, 지난 총선 관련. 예, 파문이 점점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매체들의 이제 보도가 계속 좀 늘어나는 분위기인데요. 예. 오늘 좀 소개해드릴 거는 크게는 두 가지 줄기입니다. 예. 일단 22대 총선에 출마를 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했던 인물들 물론 이제 많습니다만 예. 대통령실 출신인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예. 취지의 발언을 예전에 서울의 소리 이 기자하고 이제 통화하는 내용 중에 이제 발언을 한 게 녹취록을 통해서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온 데 이어서 추가로 다른 그 공천에도 이제 개입을 한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제 공천 개입이 이제 조금 숫자가 늘어나고 부피가 좀 커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같은 경우는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한 2년여에 걸쳐서 오랫동안 좀 친숙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쏟아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본인도 이제 총선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본인의 공천과 관련해서 경기도 용인 갑 지역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개입을 하고 있다.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직접 그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아주 그냥 여사한테 그냥 이혼모 하나 어떻게 저 국회의원 배치 달게 해주려고 전 떠고 있다. 왜냐면 이철규가 그 용산 그 여사를 지금 대변해서 거기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혼모가 뭐라고? 이혼모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신주 따지 못하시는지 전 난리치고 있잖아. 왜냐면 이제 잘못되면 이청규 날라가거든. 이혼모 잘못되면 이청규가 날라가. 정황을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대남 선임 행정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일찌감치부터 용인 갑 지역구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계속 이제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던 와중이었는데 올해 이제 총선 앞두고 2월 20일을 전후한 시기에 이원모 비서관이 이 지역에 전략 공천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쯤에 이제 대화드립니다. 그래서 이원모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야단 난리를 치고 있다.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이원모 공천이 잘못되면 이철규가 날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이명수 기자한테 한 거고요. 그 뒷배는 결국 이제 용산의 김건희 여사다. 김건희 여사를 대변해서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이제 공관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나왔었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철규 의원과 관련된 이제 공천 논란은 실제로도 이제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여러 차례 충돌하는 양상을 통해서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의도 이 정치권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그 당시에도 김건희 여사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는 소문은 있었는데 그 소문 중에 일부를 당시 이제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이제 했었던 발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서울에서 우리가 보도를 한 거고요. 김대남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지난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했었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이제 행정관을 거쳐서 나중에는 시민소통비서관이 공석이 됐을 때 직무 대리를 좀 수행한 적도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용인갑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신청을 했다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한테 밀려서 고배를 마신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요. 김대남 선임 행정관의 말은 김건희 여사가 이원모 비서관을 꽂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어떤 노리던 지역구에 그 당시에 이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맥락 설명도 하는데 신모 씨라고 불렸던 나토 이제 정상회담을 대통령이 참석을 할 때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도 같이 갔는데 그때 대통령 전용기에 함께 탑승했던 민간인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큰 논란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신모 씨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이제 배우자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중매를 섰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을 만큼 그만큼 이제 상당히 좀 측근이다. 그래서 이원모 비서관을 챙기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일종의 유탄을 맞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들을 한 거고. 그 사실 2월 20일 그 시기쯤에는
이명수 기자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내는데 그 중에는 어떤 얘기도 있냐면 이철규한테 익명의 문자 메시지 지지자라는 이제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압박을 좀 해봐라. 이원모가 이 지역에 올 경우에는 뭐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또 추가로 나올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공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이철규한테 해서 압박을 좀 넣어봐라. 그 요청에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도 넣어라 뭐 이런 내용도 있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다시 회자가 되면 좋을 게 없다라는 압박 메시지를 넣으라면서 본인이 직접 그 메시지를 작성해가지고 이명수 기자한테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10분 뒤에 다시 이제 전화가 와서 그 행동을 이제 취소를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공기업 사장이 됐든 아니면 뭐 다시 용산에 넣어달라고 해서 용산에 다시 들어가서 비서관 역할을 하든 뭔가 나도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이원모 비서관이 이 지역에 전략공천 됐을 때 열심히 좀 밀어서 열심히 도와가지고 눈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실제로 이원모 캠프가 차려지고 나서는 상당히 열심히 선거운동 지원을 했고 선거 이후에는 SGI 서울보증 이라는 이제 회사에 상근 감사위원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정치권 인사들, 특히 이제 관료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 입김으로 과거에 이제 청와대 입김으로 이제 가는 자리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 자리고요. 연봉이 좀 상당히 좀 높은 뭐 그런 직책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모 비서관의 그 선거운동을 도울 당시의 녹취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오늘. 뭐 난 지금 따까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속칭으로 속칭을 속어를 쓰면서 그렇습니다. 약간 자조 섞인 목소리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 이제 선거운동 지원을 나온 그 신모 씨 이원모 후보 당시 후보의 이제 배우자가 뭐 김건희 여사랑 직접 통화를 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도 이제 녹취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녹취가 너무나 방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대남 씨는 지금 부인하고 있죠? 이 사실을? 이 사실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언론에 공지한 내용을 보면 이 방송을 이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2024년 상반기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할 때 의도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 본인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경선 후보 중에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치기 주장하는 공천 관련 사실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의 소리나 이 영상을 활용해서 보도하는 방송들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이제 이 고사나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얼핏 보기에는 좀 이 어떤 해명이 좀 이상한 것이 의도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라고 하면 어떤 의도가 있을 건데 왜 그런 의도를 갖고 허위 사실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이 좀 명확해 보이지는 않고요. 설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도대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의 시나리오에 따르는 듯한 2년여에 걸쳐서 그걸 그렇게 하기도 힘들 것이고 했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점도 이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본인도 경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치기 주장하는 공천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서울의 소리치기에서 뭔가 공천 관련된 사실을 알고 김대남 전 행정관한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한 거죠. 거꾸로거든요. 본인이 이제 뭐 이야기를 서울의 소리 쪽에 한 거기 때문에 앞뒤가 좀 뒤집힌 해명 같다라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거짓말했고 허언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보면 딱딱 맞아떨어지게 그대로 됐잖아요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이원모 비서관이 공천이 이루어졌죠. 본인도 또 어떤 자리에 갔고요. 그렇습니다. 본인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돕고 뭐 선거 이후에는 굉장히 좀 좋은 자리로 이제 영전이 됐다. 근데 그 말도 본인이 하잖아요. 또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런 걸 폭로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여튼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은 자리로 가겠다. 그 말도 하잖아요. 본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말대로 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말들은 다 허언이다 이 얘기죠 지금. 뭐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라든지 이명수 기자하고 친분이 있는 기자들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실제로 이제 김대남 행정관이 이제 보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서울의 소리치게 해왔는데 그 중에는 이제 이명수 기자한테 한 얘기 중에는 내가 어딘가 가고 나면 뭐 그러고 나면 이제 이명수 기자가 이제 이 사안을 이제 폭로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가고 난 걸 이제 확인하고 나서 이제 보도 준비가 들어갔거든요. 이건 이제 이명수 기자 쪽에서 한 얘기인데 뭐 그런 정황들을 맞춰봤을 때는 어쨌든 서울의 소리 측에서도 상당히 좀 시의를 두고
보도할 타이밍을 좀 잡아봤던 것 같다. 이런 것까지 봤을 때는 이 내용들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그냥 이제 허언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인다. 뭐 그런 얘기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어떤 공천 개입 관련 의혹은요. 이쪽에서 하나 터지고 저쪽에서 터지고 지금 막 본물 터지듯이 때 터지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사안에 이제 관련돼 있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관련자들은 전부 모두 부인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망상에 기초한 한 사람의 허구의 발언이고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범죄 행위다. 이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익숙하게 봤던 풍경이긴 합니다. 이전에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의 녹취가 보도되고 나서는 내가 이제 허세를 떠느라고 과장했었던 발언이다, 허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허언을 떤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많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이야기가 어제 JTBC에서 추가로 또 보도가 됐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이제 핵심 인물인데 이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 나섰던 정황 이게 지금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대선을 한 달쯤 앞두고 있었던 시점인데요. 2022년 2월쯤입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관련된 논의가 있긴 했는데 양쪽이 다 이제 부정적인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시점을 전후해가지고 본인이 뭐 단일화를 하면 뭐 손가락을 어떻게 하겠다든 이런 어떤 극단적인 말까지 할 정도로 좀 부정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나 혹은 이제 국민의힘 당시 야당 쪽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곤란해하는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제 단일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이제 대선 결과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때쯤에 명태균 씨가 안철수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최진석 교수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최진석 위원장이 JTBC 기자한테도 확인을 해준 사안인데 당시에 명태균 씨가 단일화를 자기가 중간에서 주선을 하겠다. 윤석열 후보 쪽에 메신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당 쪽에서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쉽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명태균 씨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명태균 씨가 그랬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하고 본인이 잘 아는 사이다. 자기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관련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최진석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이 이제 증언을 한 겁니다. 이 명태균 씨라는 인물은 파면 팔수록 어떤 굉장히 뭐랄까요 뿌리가 깊게 나오는데 정치권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명태균 씨한테서 최 위원장하고 본인이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 이것까지 어제 JTBC 뉴스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캠프의 이제 핵심 관계자였던 인물이 명태균 씨가 최 위원장을 내가 만나서 단일화에 심각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상당히 좀 의아해했다는 거죠. 아직 후보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부정적인 분위기였는데 명태균 씨가 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긴 했습니다만 물론 그 당시에 실제로 핵심 역할을 맡았었던 두 인물 그러니까 장제원 당시 의원하고 이철규 당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명태균 씨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그게 작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뭐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고 아직은 뭐 의혹 단계이긴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자체로도 좀 지금 이제 정권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 거죠. 안철수 의원도 이 사람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런 식이죠? 지금? 안철수 의원은 뭐 일종의 이제 유머를 좀 섞어서 명태는 내가 기억이 나지만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모른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앞에 두 자는 알지만 이게 명태한다는 안철수 의원은 거의 그 썰렁한 농담이 트레이드 마크가 돼가지고. 뭐 물론 후보들 단위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죠. 뭐 실무 단위에 이뤄지는 일들을 전부 보고받지는 않으니까요. 안철수 후보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아는지는 그렇게 핵심적인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 주변에서 명태균 씨가 활동했었던 정황, 그게 뭐 공인을 받고 활동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녔다. 이런 거 정도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죄송합니다.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해서 누군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국민의당 측의 인사는 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의 어떤 그 관계 그리고 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네. 이것도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을 향한 이제 공직선거법 혹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내용인데요. 예. 이 사안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왜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중심 인물로 떠올랐는가? 예. 그게 과연 이제 신빙성이 있는 정보이고 또 보도인가를 이제 검증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김영선 전 의원이 왜 명태균한테 돈을 줬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뉴스토마토가 오늘 아침에 이제 추가 보도를 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끝나고 예. 그때는 이제 이미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당선이 된 이후입니다. 예. 그 직후에 본인의 세비 절반을 계속해서 2024년까지도 명태균 씨한테 돈을 줬다. 예. 세비 절반을 떼서 명태균 씨한테 제공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총액이 무려 9,677만 6천 원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X까지 예. 나왔더라고요.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명태균 씨한테 직접 전달을 했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명태균 씨도 직접 본인이 금전 요구를 했다라는 내용까지도 녹취가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녹취 내용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아니, 진짜 그게 오늘 요번에 저 세비 얼마 받았는데? 확인하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예. 920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2분의 1, 네. 예, 딱 입금 딱 계산해갖고. 네네네.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라 바로 끝내놨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아까 명본부장님께서 그 얘기라고 말씀이 됐다고. 이번 달 그 급여 반 답하다라 하셨고. 이게 이제 내용이 좀 저는 약간 충격적입니다. 네.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이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일종의 월급입니다. 예. 물론 그게 의원 개인이 이제 생활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세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 국민 세금으로 제공하는 돈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이거든요. 그게 예. 이제 단순히 그냥 집에 갖고 가서 밥 사 먹어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녹취를 보면요. 예. 김영선 전 의원 측 녹취도 있고 네. 명태균 씨의 음성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눠져서. 근데 이제 뭐 이게 예. 음성이 지금 처리가 돼 있다 보니까 예. 정확하게 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명태균 씨가 세비로 이번에 얼마 나왔어라고 물어보죠. 예. 그랬더니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한 뭐 여기서는 이제 이 김영선 전 의원 쪽에 이제 회기 책임자라고 나오는데 이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가 꽂아넣은 인물, 명태균 씨의 이제 측근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을 일종의 감시역처럼 혹은 이제 금전거래를 위한 중간다리 역할로 김영선 의원실에 보내놓은 걸로 보이고요. 보도 내용을 보면 이제 그게 확인이 되는데 이 사람한테 세비 얼마 받았어라고 하니까 확인을 해가지고 92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나하고 김영선 의원하고 약속한 거는 그거 딱 2분의 1. 딱 반이란 얘기죠. 반을 주기로 했다. 네. 거기서 1원이라도 틀리면 나랑은 끝이다. 네. 라고까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뉴스토마토가 오늘 이제 보도한 그 표를 보면 세비의 딱 절반씩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 이게 지금 명태균 씨 본인도 그 얘기 하는 거고요.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공천 대가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영향력을 미쳐서 공천을 받게 해준 대가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이거는 이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한 알파벳 E 씨가 이제 증언한 내용인데 돈의 성격과 관련해서 김영선 의원을 세워놓고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건지 아시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제 막내 딸을 언급을 하면서. 의원님이 얘 평생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천을 내가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사실상 공천을 준 거니까 돈도 줘야 되고. 명태균 씨 얘기가 명태균 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막내딸을 평생 책임져야 된다는 건 그만큼 뒷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만큼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데서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충격적인데요. 지금 사실 이제 이 녹취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들의 이제 사용되는 단어들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제 정치자금 카드 같은 거를 이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저희 표현으로는 뭐 이런 표현은 이제 속칭으로는 좀 그렇습니다만 의원실 하나에 거의 이제 빨대를 꽂은 수준으로 이제 의원실 세비를 반을 속에서 거의 이제 수금하듯이 이제 가져가는 지금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주장은 세비를 공천의 대가로
그건 아니라는 주장이죠. 아니고 현재 이제 외부적으로 보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빌려줬던 돈 6천만 원을 이제 받은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본인 페이스북에 명태균 씨는 밝힌 바가 있고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소위 이제 회계 책임자 이 씨라는 사람이 선거 때 본인 돈을 9천만 원을 썼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 자체가 왜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지를 잘 인식을 못하는 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게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 이제 공인받지 않은 돈을 함부로 선거에 사용을 하는 것도 범죄고요. 그걸 이제 나중에 세비나 혹은 뭐 다른 정치자금으로 갚아주는 것도 역시 범죄고요. 일단 그런 어떤 걸 갚아줬다는 그 해명은 잘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 그 워딩과 그 단어와요, 쓰는. 그 다음에 그 이 씨라는 사람의 단어를 보면 이건 분명히 명태균 씨 본인이 공천의 대가로 반을 받기로 해서 그걸 받은 것이란 걸 분명히 해요, 본인들의 말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 내용만 봤을 때는 적어도 세 사람,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그리고 중간 전달자인 이 씨까지는 이 행위가 그러니까 돈을 빼서 세비를 빼서 절반을 쪼개서 명태균 씨한테 전달하는 뭐 과정에 누가 있든 없든 현찰로 전달하는 그 과정이 공천의 대가다라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 이 녹취를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 김영선 전 의원이 바보도 아니고 5선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로 공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 그야말로 직원들 앞에서 면박을 당하는 수준으로 혼쭐이 나면서 녹취 보시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명태균 씨 오늘 명본부장 오늘 사무실 나왔어라고 눈치를 보는 듯한 현직 의원이 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듯한 장면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가능했겠느냐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충격적인 건 말입니다. 그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 하나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요. 이 돈을 반을 요구하면서 예를 들어서 향후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 같은 걸 전혀 겁을 안 낸 듯한 모습을 보여요. 이게 이렇게 조심성이 없을 정도면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느낌인 것 같은 느낌마저 준단 말이에요. 뭐 아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도대체 어떤 뒷배가 있길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합의된 공천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상 국회의원의 공천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명태균 씨가 이제 본인의 고소장에도 적시했듯이 김건희 여사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거기에 역할을 했다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수사가 필요한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 이런 공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압력을 넣어서 공천을 했다. 이게 지금 제기되는 의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뉴스토마토 같은 매체에서 제기하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움직였다는 여러 가지 어떤 얘기를 명태균 씨가 하고 있고요. 네네.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의 증언들이 나오면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한 축이 있다면 다른 편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이 있습니다. 어제 JTBC에서도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그동안에는 김건희 여사랑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가 결혼한 이후로는 연락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수사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서도 연락한 적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부인하는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 JTBC가 확인한 내용을 보니까 2020년 9월 이후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로 여러 차례 확인된 것만 40여 차례 정도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은 9월 23일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36차례 통화를 하거나 혹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요. 그 뒤로도 이제 10월 20일까지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서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전 대표 쪽으로 먼저 연락한 횟수가 25차례. 이종호 전 대표 쪽에서 먼저 연락한 횟수가 15차례입니다. 그리고 이종호 대표는 뭐 이 연락에 대해서 코바나 컨텐츠의 직원이 전화를 했거나 그래서 연락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 관련해 가지고 물어볼 내용이 있어서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 연락을 했었다라고 언론에 해명을 했는데 JT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검찰 조사에서는 이종호 씨가 좀 다르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고 2020년 9월에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대표 측 전화니까 받아보라면서 이 번호를 알려줬고 예. 실제로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아봤더니 김건희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했다. 예. 라는 식으로 이제 검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요. 그럼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이종호 대표가 아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좀 들긴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지금 크게 터져 나오는 게 공천 개입 의혹하고 그다음에 이제 곧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관련이요. 그렇습니다. 이 둘러싸고 하여튼 뭘 파내면 고구마 줄기 뽑혀 나오듯이 하나하나 의혹이 툭툭 불거져 나오는군요 지금. 뭐 해명만으로 지금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